이동근 팀장님. 네.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 오늘 또 한번 시장이 증명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안심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우리 특히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고 좀 이제는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 단순히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뉴욕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만큼 이제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그런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간밤에 이제 그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사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어제 뭐 나스닥이 거의 5% 가까이 빠지는 이런 그 급락을 연출을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오늘 뭐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 1%에서 2% 내외의 하락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의 하방 경직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형 유통업체들의 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네네.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좀 적용될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는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이슈라든가 뭐 어떤 경기 둔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향후에 소화해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내 증시는 오늘 뭐 외국인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장중에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 가지고 낙폭을 더 줄일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늘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오게 되면 통화 스와프의 가능성 얘기가 지금 시장에 좀 나오거든요. 통화 스와프든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협력 관계든 그런 게 좀 발표되면 환율이나 이런 데 안정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90원을 장중에 돌파했다가 네. 조금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오버슈팅이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한미 간 통화 수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는 조금 이제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계속해서 지금 어젯밤에도 사실 달러가 다시 최근에 며칠 동안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달러의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원달러 환율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달러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좀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한미 간 통화 수합이 어느 정도의 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네네. 일단 이런 추세적인 어떤 강달러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지만이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팀장하고는 건설기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이제 오신 출연자께서 건설기계 워낙 세게 얘기하고 가셔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뭐 해인이라든지 수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가장 그 지금 건설기계주들의 가장 큰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이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 결국은 이제 전쟁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재건이라든가 뭐 이제 건물 뭐 다시 이제 그 복구라든가 네네. 뭐 도로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지금의 어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현상들이 향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현재 가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뭐 협상을 하고 협의를 맺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재건에 참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좀 약간 종목 간의 어떤 옥석 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오늘도 또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도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이슈이지만은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런 뉴스플로우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네. 사실 지금 좀 덜 움직이더라도 그런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후성을, 코스닥 내에서는 LNF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등 외국인들은 2차 전지 관련주를 그래도 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후성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4%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액 관련주로 3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액 관련주 중 아직 못 오른 종목 중에 어떤 걸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이 염정 팀장님, 이동근 부장님. 네. 네, 사실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어쩌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LNF 같은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 그 호실적을 등에 업고 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2차전지 특히 소재주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좀 그 이전에 사실 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일단 좀 선조정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전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이제 희석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종목이 말씀하신 이제 후성 같은 종목인데 특히 후성 같은 종목은 뭐 이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그 좀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밖에도 지금 오늘 뭐 나노신소재라든가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이런 그 실적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면서 더군다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계기로 해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적 어떤 업종들이 향후에 이런 그 실적이 잘 나올 것인지 뭐 아니면은 실적이 이제 그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의 포커스가 좀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도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또 상승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라든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이런 그 눌림목이라든가 어떤 그 조정의 그런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좀 그 시점에서의 어떤 매수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팀장은 조선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계속해서 발주 얘기도 있고 수주 얘기도 나오는데 반면에 저가 수주했다라는 기사들도 좀 쏟아지거든요. 조선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조선주대에서는 지금 약간 좀 그 엇갈리는 얘기들이 네. 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주로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또 악재 요인들도 상당히 좀 영향이 되고 있죠. 가장 저는 뭐 조선업종에서 지금 조금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에요. 사실 이제 선박은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원재료 중에 하나가 후판인데 네. 후판 가격이 지금 1년 새에 2배 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주는 중요한데 물론 수주 중요하지만 이게 나중에 실적으로 연결될 때 상당히 실적이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이런 조선업종의 실적에 조금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후판 지금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상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톤당 1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후판 값이 전체 그 선박건조 비용이 한 20% 차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좀 띄워놓고 보면은 뭐 실적은 그렇게 뭐 이제 실적에 대한 요인들은 나쁘진 않아요. 사실 보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조선업종에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네네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실 저는 조선업종에 접근할 때는 조금 뭐랄까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분기 적자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는 이 조선업종은 사실 조금 어떤 그 저점에 대한 매수
일단 뭐 1분기가 적자가 나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는 상대적으로 호재가 부각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어떤 그 저점에서의 어떤 공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가라고 한다면 뭐 종목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뭐 좋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MSCI 지수 편입된다고 기대는 있었는데 주가 쫙 그렇죠. 밀려버렸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최근에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실적 그 이제 재무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 뭐 삼성중공업도 사실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더 이런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 또는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여러분들께 접근하시기엔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데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SM 매각 얘기가 또 한번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쪽으로 간다라는 뭐 설이겠죠.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슈 때문에 SM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듯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뭐 어제 나왔던 그런 얘기들 뭐 카카오가 지금 뭐 SM 인수에 대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좀 이제 나오면서 어제 뭐 시간 외에서 예를 들면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계속해서 이 SM에 대한 인수를 두고는 뭐 말이 계속해서 좀 바뀌기도 했었고 중간에 그러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전에도 사실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몇 차례 좀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전에 일단 뭐 이번에 SM은 최근에 주가의 그 조금 상승세가 조금 이어진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업에 대한 호조. 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SM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M&A 이슈 때문에 조금 묻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본업에 대한 호조가 좀 부각이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는 뭐 SM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역시 리오프닝에 따른 이런 수혜가 얼마나 이제 그 실적의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역시 이제 뭐 SM 같은 경우도 NCT 같은 경우에 어떤 뭐 투어라든가 또 동방신기의 뭐 일본 그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올해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어떤 전반적인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나 그만 속을래 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저희가 리오프닝 얘기를 해왔었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이제 열렸으니까 엄청 좋을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주가가 계속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조종이 이게 바닥이냐 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SM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하이브라든지 네. JYP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반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좀 들어갈 생각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한 차례 일단 선 상승을 했어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뭐 JYP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이런 기대감들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리오프닝, 뭐 올해 오프라인 콘서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들로 인해서 주가는 미리 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를테면 중국이 뭐 봉쇄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 중에서도 선별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영향을 덜 받느냐. 사실 지금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무슨 어떤 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이 뭐 이제 뭐 북미라든가 또는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해외 스케줄들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중국과 관련돼서 뭐 영향을 좀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대해석된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노려볼 수 있는 눌림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